부부간 갈등이 등 속 시원하게 풀 수 있는 해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도움 말씀 주실 분 김숙기 나오미 가족문화연구원장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숙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김민호 아나운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목소리 좀 들으신 적이 있으시죠? 그럼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사연이 좀 준비가 돼 있는데 사연부터 먼저 만나보시죠,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차 새댁입니다. 저는 너무 다정하고 사이 좋은 시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친정과는 너무 다른 분위기에 아직도 적응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첫째, 가족 모임을 너무 많이 합니다. 시부모님, 시누이 가족 4명, 우리 부부 총 8명의 식구가 명절은 기본이고요. 가족들 생일, 여름 휴가도 같이, 한 달에 한 번 여행 또는 온 식구 모여서 저녁 식사, 크리스마스, 연말 모임. 아이고, 직장을 다니는 저에게는 부담이 될 때도 있고요. 남편과 둘이서 보내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러지 못해서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만나고 헤어질 때 이거 꼭 포옹을 하는 거예요. 저를 제외한 다른 가족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포옹을 하고 인사를 하는데 저는 아직도 그냥 어색하고 불편한 거 있죠. 사실 저희 부모님하고도 하지 않는 포옹을 시댁 식구들하고 하려니 마음이 잘 열리지가 않은 겁니다. 제가 너무 배부른 투정인가요? 너무나 다정하고 친절한 시댁, 어떻게 하면 제가 스트레스를 좀 덜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원장님, 너무 배부른 투정 아닌가요, 이거? 원장님? 네. 듣고 계셨죠? 네네네. 아니, 이게 무슨 고민이야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당사자는 이게 이제 고민이 많이 이제 될 수밖에 없는 게 네. 이미 익숙하지 않은 상황 안에서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훅 들어온단 말이에요. 꼭 그렇죠. 그렇게 해야만 하고. 네네. 그랬을 때는 그게 이제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예, 스트레스로 이제 작용이 되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은 배부른 저건 투정이 아니야라고 하는 거는 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 가족들은 또 너무 그렇게 안 하네 이라고 맞아요. 했을 때는 이제 상대적으로 너무 부러운 거죠. 그렇죠. 네. 맞아요. 예.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서 또 가족 모임에 빠질 수도 없고 사실 우리 이 세대에게 좀 현명한 해결 방법을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원장님.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결혼 3년차 세대이잖아요. 네네. 지금 어떤 거를 좀 해줘야 될 때냐면 물론 가족들하고 같이 잘 어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편하고의 관계를 좀 튼튼하고 탄탄하고 건강하게 뿌리를 깊게 내리는 그거를 지금 해야 할 때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좀 양해를 좀 구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매번 빠지라는 건 아니고 비율을 네. 한 6대4 정도로 좀 비율을 그러니까 남편하고 단둘이 보내는 걸 한 6으로 하고 네. 가족하고의 관계 안에서의 모임이라든지 이걸 한 4 정도로 두면서 네. 그렇게 좀 조율을 좀 해가면 어떨까 싶고요. 네네. 그러면 저는 부모님도 이렇게 가족들이 화기애애하고 같이 잘 이해해주는 가족이라면 당연히 그래 너희는 세댁이니까 아니면 지금 신혼기간이니까 둘이 보내는 게 더 좋아 이러면서 아마 많이 저는 그거를 좀 이해해주고 양해해줄 거라고 보거든요. 네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둘만에 해야 될 게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결혼. 네. 어떤 게 신혼 있을까요? 네. 우선은 관계를 좀 탄탄하게 만들어야 되고 또 아이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지금 저출산 때문에 네네. 우리 이제 나라가 없어진다라는 얘기에 제한까지 있는데 네. 나라의 보탬도 돼야 되고. 이거 다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맞아요. 가족도 도와줘야 되고 회사에서도 도와줘야 되고 친구나 동료들도 네. 이 둘만에 보내는 시간을 좀 할애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변에서 좀 배려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이야기를 차라리 하고 이번에는 어머님 저희가 이번에는 아범하고 네. 뭐 어디를 이렇게 계획이 있어서 좀 갔다 오려고 해요. 뭐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좀 근데 전달을 하는 거를 좀 했으면 합니다. 원장님, 근데 네네. 세댁은 이런 말을 시부모님께 잘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거를 네. 남편이 좀 하면 어떨까요? 역할 분담을 해서. 네, 그런데 이제 물론
저는 남편은 잘 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 글을 이 사연을 보내신 이제 그 아내분의 이제 그 심리적인 상황을 제가 이렇게 좀 깊이 들여다보면 어떤 게 네. 있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 아내분이 네. 오히려 그쪽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혼자서 서먹서먹하고 어색하고 불편해해서 이야기를 안 하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버릇하시라는 거를 저는 좀 오히려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댁의 분위기는 오히려 개방적인 분위기일 그렇죠. 것 같은데 이 세댁 네. 자체가 조금 이렇게 갇혀 있다는 얘기시군요. 그죠? 네, 그거를 좀 많이 느낀 게 왜 그러냐면 네. 여기에 이제 그 단서가 그거예요. 사실 저희 부모님하고도 안 하는 포옹을 맞아요. 친정 부모님하고도 안 하려니, 하는데. 예, 이거는 뭐냐면 이미 어렸을 때부터의 가족 문화가 부모님하고의 이러한 이렇게 스킨십을 같이 나누고 같이 자주 만나고 대화하고 안부 묻고 이러한 가족 문화에서 이제 자라지 않았구나라는 네. 거를 저는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가족 간의 이런 분위기 안에서 자연스럽게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하면서 또 양해를 구할 때는 구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네. 않고 굉장히 경직된 사고와 태도와 생각을 만약에 가지고 있으면 네. 오히려 굉장한 많은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스트레스와 그렇겠어요. 이거에 인한 이제 그 부담감을 느끼기 쉽다라는 건데 네. 이 부분은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관계 안에서 상대방의 잘못인가 아니면 나한테 좀 문제가 있는가 이런 거를 이제 만약에 우리가 살펴보라고 할 때 네. 이런 경우에는 시댁이 뭔가 잘못해서라기보다는 내가 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할 수 있구나 아니면 어린 시절에 이런 과정이 좀 더 있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내가 불편함을 느끼지? 그래서 자기를 좀 돌아보는 시간으로 네. 가지면 훨씬 더 이제 유용하고 자기를 그 결핍으로부터 더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좀 완성도를 높여가는 거로 네. 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예.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네. 해야 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만약에 네. 아이를 낳은다고 했을 때 네. 자녀하고도 그러면 포옹하거나 스킨십이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많이 열려 있지 않으면 네.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본인도 부모님하고 포옹을 안 하는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네. 예, 그러면 이제 본인도 자기 아이를 낳았을 때도 그냥 그 직접적으로 쓰다듬어주고 포옹해주고 이런 게 네. 조금 불편하거나 어색할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는 어떤 면으로 보면 굉장히 이제 좋은 부분이 뭐냐면 네. 내가 낳고 자란 그냥 가족 구성원.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낳았던 어린 시절의 환경만 전부라고 보통은 생각을 하게 돼 그렇죠. 있어요. 예.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깊숙하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타인의 가정생활이라든지 가족 문화를 내가 다시 한번 내 거를 흡수하면서 조정을 하고 통합을 하고 네. 화합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것만 고집을 하고 본인의 살아왔던 삶만이 이제 그 방식만이 그냥 정상적이고 이미 그렇게 익숙해져 있고 이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정할 수 있는 맞아요. 계기와 예.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는 좀 적극적으로 그렇게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남편이 좀 도움을 많이 주면 좋겠어요. 네. 그죠? 옆에서 예. 좋은 말씀 좀 해주시고 오히려 우리 세댁은 정말 좋은 시댁을 만나서 새로운 또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원장님? 네. 그 대신 이제 여기에 무조건 따라갈 게 아니고 네. 이제 남편하고 이제 본인 네. 이 아내분이 이번 모임에서는 언제 모이기로 했는데 과연 이번 모임에 내가 갈 수 있을까 아니면 가도 될까 일정도 보고 자기의 네. 마음 상태도 보고 부부간에 또 일정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만약에 가족이 언제 모여라라고 하면 네. 바로 대답을 해주지 말고 네. 그러면 생각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일정이 있는데 그걸 한번 조정을 해볼게요. 이거를 좀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면 네.
밉상도 아니고 이미 뭔가 선약이 있는데 조정을 해보려고 하는구나 이러고 상대방한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선은 1차적인 양해를 구해놓은 거예요. 1차적인 양해를 구하고. 네. 네. 그리고 나서 부부가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남편하고 말이 맞아야 되겠어요. 그죠? 네네, 맞아야 되죠. 네. 그래서 이 시기에 해줘야 될 건 뭐냐면 네. 며느리 역할도 잘해야 되는 거 이상 네. 그 전에 아내 역할, 남편 역할이 탄탄하게 뿌리를 내려야 되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둘만의 친밀감이 더 우선입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네. 아마 우리 김숙희 원장님의 말씀이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예,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숙희 나오미 가족문화연구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